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위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일 때가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무례한 한마디, 길을 걷다 스친 사소한 시선, 혹은 가까운 사람의 작은 말투 하나가 마음을 뒤흔들어 하루 종일 기분을 망쳐놓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머릿속에서는 점점 커지고 밤에 누워서도 계속 곱씹게 되고 결국은 불면으로 이어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괜한 화를 쏟아내곤 하죠. 데일 카네기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사소하게 하라. 작은 문제를 그대로 작게 두어야 우리는 더 큰 삶의 에너지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앞으로 작은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는 방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집착과 확대 해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반응이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작은 불편, 작은 오해, 작은 실수, 이것들을 크게 키워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마치 작은 불씨에 스스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처음에는 성냥불보다도 작았지만 우리가 붙잡고 흔들고 던지는 동안 삶 전체를 태우는 큰 화재로 번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사소하게 두어라. 작게 들어온 문제를 작게 두고 흘려보내는 습관, 그것이야말로 자기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를 함께 풀어낼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작게 두는 훈련,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작은 문제에 집착할까요? 왜 별것 아닌 일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지며 하루 전체를 잠식하는 걸까요? 첫째,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불안을 과장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작은 소리 하나, 작은 그림자 하나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작은 신호에도 과잉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반응이 불필요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작은 말실수, 누군가의 무심한 태도, 이 모든 것을 나를 무시한 것 아닌가라고 해석합니다. 그 결과 실제보다 훨씬 큰 상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카네기는 이를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이자를 붙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원금은 작지만 이자가 불어나면서 결국 감당 못할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셋째, 우리는 통제 욕구가 강합니다. 사소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장애물 하나가 삶 전체가 틀어진 듯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심리라는 겁니다. 즉,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카네기의 교훈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중요하지 않게 두라.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실행하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잠시 멈추고 이게 정말 내 삶을 망칠 만큼 큰 문제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두는 것, 이 단순한 선택이야말로 삶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기관리입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은 단순히 기분만 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삶 전체의 방향까지 어긋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회사에서 상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보고서가 좀 허술하네. 단순한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예민해져 있는 순간이라면 그 말은 나는 무능하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대한 낙인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집중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상사의 표정과 기분만 살피게 됩니다. 스스로 위축된 채 더 많은 실수를 만들고 결국 그 작은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 전체, 아니 일주일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문제가 커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건은 작았는데 해석과 상상이 더 쉬워져 문제가 실제보다 10배, 100배 커져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일정이 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날 무시한 거야. 더 이상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작은 실수가 배신으로 둔갑하는 순간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화를 내고 전화를 피하거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더 씌웁니다. 그 결과 단순한 실수 하나가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카네기는 이런 과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작은 문제에 감정을 낭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길에서 누군가 나를 흘끗 보고 지나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시선을 붙잡고 왜 나를 쳐다봤을까? 곱씹고 또 곱씹으면 자존심이 흔들리고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드는 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문제, 정말 내 인생의 5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망치고 있는 그 걱정은 내년 이맘때조차 기억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걱정을 붙들고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지? 그러나 그 불길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떠올라 가족에게 괜히 날카롭게 대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결국은 단 몇 분짜리 사건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불행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저 사람은 지금 급했을지도 몰라. 어쨌든 내 하루 전체를 망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작은 사건은 작은 채로 사라지고 맙니다. 당신이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이제 작은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문제가 5년 뒤에도 나를 괴롭힐 만큼 중요한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순간 바로 놓아버리십시오. 작게 들어온 문제를 작게 두는 것, 그것이 삶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기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문제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키우는 우리의 태도가 삶을 괴롭히는 진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두는 방법. 데일 카네기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아주 구체적인 습관으로 풀어냈습니다. 첫째, 말을 줄이십시오. 사소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떠들고 싶어 합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동료에게 불평하고, 가족에게까지 끊임없이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말할수록 불은 커집니다. 작은 불씨를 입으로 부채질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말로 옮기는 순간 그 문제는 머릿속에서 2배, 3배 커집니다. 그러니 사소한 문제라면 차라리 침묵으로 흘려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시간의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가 나더라도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그 문제는 놀라울 만큼 작아져 있습니다. 카네기는 불편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하지 말라. 시간이 해결할 사소한 문제는 훨씬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도움의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꾸만 타인의 문제까지 떠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부탁도 부담이 되고 거절하지 못한 일이 쌓여서 큰 짐이 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도와주되 기준을 분명히 하라. 조건 없는 친절은 곧 부담이 된다. 작은 문제를 떠안으며 스스로 무너지는 대신 도움에는 기준을 세우고 그 외의 것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넷째, 내 기준을 낮추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사소한 문제를 끊임없이 확대시킵니다. 점 하나 삐뚤어진 글씨, 10분 늦은 약속,
그 작은 불완전함에 예민해질수록 마음은 지쳐갑니다. 기준을 조금 낮추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관용을 가지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말을 줄이고, 시간을 두고, 도움의 조건을 세우고, 기준을 낮추는 것. 이 습관들이 모이면 작은 문제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도 지금부터 이 습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작은 문제 앞에서 이건 그냥 작은 문제일 뿐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두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혼자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직장에서 보고하고, 친구와 연락하며 사회의 시선에 노출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사소한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서 동료가 무심코 한 농담이 나를 비꼬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하루 늦게 답장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식었다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작은 행동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큰 그림자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금세 드러납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영혼의 시험실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시험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부대끼는 시간 속에서는 사소한 문제를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문제를 다시 원래의 크기로 되돌려 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시끄럽게 부대끼며 마음이 복잡했던 날, 밤에 잠시 혼자 산책을 나가면 불편했던 말들이 하나둘 작아집니다. 낮에는 날카로웠던 상처가 밤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그저 먼지 같은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관점에서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문제는 제자리를 찾고 크게 보이던 일도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카네기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신다면 지금부터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생각하거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거나 길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의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정비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붙잡고 있던 문제는 정말 작은 것이었구나. 더 나아가 고독은 창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혼자의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외부의 소음에 휘둘렸다면, 그 사소한 문제 속에 파묻혔다면 인류를 움직인 위대한 사상과 예술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고독은 처음엔 두렵습니다. 외로움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지만 고독은 선택에서 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갉아먹지만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사소한 문제는 자연스레 작아지고 당신은 다시 삶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카네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은 고통을 자초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문제의 크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사람은 평온과 자유를 얻는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붙잡고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잠시 물러서 혼자의 시간 속에서 그 문제를 제자리에 둘 것인가? 고독은 회피가 아닙니다. 고독은 마음을 재정비하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내면이 정리될 때 사소한 문제는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둘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놀라운 이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첫째,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사소한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산만하고 불안합니다.
머릿속이 불평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많은 발명가와 예술가들이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단단해집니다. 사소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나는 작은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확신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쥘 수 있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강한 사람은 큰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은 주변에 긴장을 만듭니다. 불필요한 말다툼, 쓸데없는 갈등이 끊이지 않죠. 반대로 작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와 존중을 더 크게 보냅니다. 결국 작은 문제를 흘려보내는 태도 하나가 인간관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삶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사소한 문제를 붙잡는 사람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두는 사람은 늘 마음이 여유롭고 표정도 밝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낸 하루, 그 하루가 모여서 평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작은 문제를 흘려보내는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 당신은 이미 더 창의적이고 더 자존감이 높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두는 법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장점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두라는 말은 결코 모든 일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가볍게 대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만약 이 원칙을 잘못 적용한다면 무심함과 냉혹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작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과 작은 친절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관리를 빙자해 무책임한 태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흘려보내는 대신 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작은 호의 하나가 관계를 지켜주고 작은 무시는 관계를 허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면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후배가 사소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날카롭게 지적하기보다 짧은 격려 한마디로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사소하게 두면서도 사람에 대한 존중은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두라는 말은 작은 일에 화내지 말고 작은 상처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지 사람의 존엄까지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두는 사람일수록 더 큰 품위를 보여줍니다. 말을 아껴서 경솔하지 않고 상대의 작은 실수에 관대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곱씹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사소한 문제를 흘려보내면서도 사람의 존엄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균형입니다. 작은 문제를 붙잡지 않되 작은 배려와 존중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관리의 핵심이며 데일 카네기가 말한 품이 있는 삶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이 균형을 삶에 적용한다면 냉정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이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작은 문제에는 흔들리지 않지만 사람의 가치는 언제나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두는 태도는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품위를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볍게 다루되 사람은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켜주고 삶을 한층 더 우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데일 카네기의 메시지를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사소하게 하라. 단순하지만 평생을 흔드는 강력한 자기관리의 원칙입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면 삶은 불필요한 걱정과 갈등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를 작은 채로 두면 삶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었고, 그 해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고독은 문제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훈련이었고, 품위와 존중은 절대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가치였습니다. 결국 삶의 평온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이 단순한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작게 두고 사람은 존중하라. 그 두 가지가 자기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실천으로 옮겨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세 줄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동안 사소한 불편을 딱 한번 흘려보내 보십시오. 둘째, 누군가의 작은 실수 앞에서 관대함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혼자만의 시간 10분을 만들어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반복한다면 사소한 문제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네기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문제를 사소하게 두는 사람만이 큰 일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소함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사소함을 흘려보내며 당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평온을 결정할 것입니다.